성공한 사람들 중 90%는 새벽 5시 반, 6시쯤에 기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벽 6시에 시작하는 라이브 강의가 있습니다. 열심히 영어 학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주소 클릭하셔서 저에게 개인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홍수맨입니다. 다음 문장은 우리가 오늘 정복해야 될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수맨 요원들이 정복해야 될 오늘의 미션 문장입니다. 동영상을 멈추시고 해석을,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자, 가볍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기 앞서 3이라는 숫자가 3000이라는 숫자보다 더 크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3시간만 같이 하고 나면은 평생 공부했던 3000일의 시간보다 영어적으로 훨씬 더 많이 성장했다라고 누구나 느끼실 겁니다. 지금 이미 저와 3시간 이상 보내신 분들 계시죠? 지금 하는 말은 저와 처음 만난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3시간만 버텨주시면요, 평생 영어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했다고 느끼실 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혹시 나는 예외라면 저에게 공격적으로 댓글을 달면서 항의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영어를 평생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요, 기존의 영어와는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초반 부분만 어설프게 보면 기존과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에 완성이 되니까 완주를 하실 거면 들으시고, 아니면 지금 나가주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하세요. 시작합니다. 기존 우리 홍수맨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I love you다. 영어는 I you love가 아니라 I love you의 순서로 쓰면 되겠습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다음에 뭐를이 궁금하면 써주면 된다. 그럼 아래에 있는 문장은 I love you랑 완전 똑같은데 단어만 조금 어려운 문장으로 어려운 느낌으로 바꿔봤습니다. 그 작곡가는 단순화시켰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단어만 바꿔봤어요.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단어 안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의 첫 번째 특징은 I love you 순서를 지켜주자. 자, 두 번째 특징은 이 문장은 대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정답은 대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작곡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떤 작곡가인데, 그리고 그 부분들을 단순화시켰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만 대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그 작곡가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해주고자 할 때 있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자 할 때는 뒤쪽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작곡가, 어떤 작곡가냐면 이러이러한 작곡가. 그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러이러한 부분들. 앞쪽에서 설명할 때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길어질 경우에는 명사 뒤로 빠집니다. 그 작곡가, 이러이러한 작곡가. 그 부분들, 이러이러한 부분들. 이 핑크색 부분이 왜 들어가냐? 설명해 주려고 들어갑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뭘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영어의 세 번째 특징. 작곡가가 누군지 알겠고 그 부분이 뭔지 알겠는데 이거를 왜 줄였대? 왜 단순화시켰대? 아니면 언제 단순화시켰대? When, where, how, why와 같은 것들이 궁금할 때가 있죠. 이 부분에 언제 단순화시켰냐면 이러이러할 때 단순화시켰어 라고 추가적인 느낌을 넣어줄 때는 파란색으로 보시면 돼요. 영어에서 이 파란색 자리를 어려운 말로 하면 부사어 자리거든요.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자리입니다. When, where, how, why와 같은 정보 있죠. 근데 이 파란색 부분의 위치는 이렇게 문장 메인 내용 맨 앞에 갈 때도 있지만요, 맨 뒤에 갈 수도 있어요. 맨 앞쪽으로 가도 되고 뒤쪽으로 가도 됩니다. 위치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중간에 들어가도 되고요, 앞에 들어가도 되고 뒤에 들어가도 되고. 자, 노란색에 집중해 봅시다. The composer simplified parts. 이 부분은 그냥 I love you죠. 핑크색 부분은 뭔가요? 작곡가가 누군지 설명, 부분이 뭔지 설명. 파란색 부분은 뭔가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추가 설명. 그럼 파란색과 핑크색의 개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면은 써주고요, 10개를 써줘도 되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1개도 안 써도 됩니다. 작곡가는 누군지 알잖아. 우리가 지금 작곡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뻔히 알고 있고 중요하지 않아 하면 여기 핑크색 부분이 빠질 수도 있고요, 그 부분들도 어떤 부분들인지 눈치껏 충분히 알 수 있을 때는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중간중간에 어떤 명사를 설명하고자 할 때는 핑크색이 그냥 들어가주고요, 추가적인 정보를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써줄 때는 파란색을 써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색으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컬러로 이야기하셔도 되지, 무슨 자리다 보다 제가 왜 파란색 핑크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 형용사, 부사,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역할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두기 위해 색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다른 옵션을 이라는 메인 문장이 있어요. 그 메인 문장 앞에 어떤 내용을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 옵션이 가장 경제적인 옵션일지라도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다른 옵션을 그 메인 이야기 앞에 배경을 좀 추가하려고 파란색을 추가적인 느낌으로 넣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파란색 부분은 어떻다고요? 이 노란색 부분 앞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노란색 부분 뒷부분에도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배우겠습니다. 우리 although 같은 거를 접속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although라든지 because 같은 접속사는 영어에서는 특이하게 맨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맨 앞으로 나가면 얼마나 쉬워지는 포인트가 되냐면요, 안 봐도 뒤에 주어 동사가 두 팀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This is 주어 동사 하나, we chose 주어 동사 둘. 접속사가 하나 있으면요, 주어 동사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주어 동사 두 개를 함부로 쓸 수 없거든요. 여기 만약에 although가 없으면 주어 동사 두 세트를 쓸 수 없습니다. 근데 although가 들어가면 한 문장 안에 마침표 하나 안에 주어 동사를 두 세트를 쓸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특이하게 although가 문장 맨 앞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 출발선에서 although를 만나면 안 봐도 뒤에는 주어 동사일지라도 주어 동사 합니다, 주어 동사 두 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뼈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스피킹 할 때도 어때요? 주어 동사일지라도 주어 동사입니다 라고 내가 영어로 말하고 싶을 때도 although로 출발해두고 주어 동사 두 팀을 쓰면 바로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영상 초반에 봤던 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본 재료를 기본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WH, ING, BPP, have been PP 관련한 디테일한 설명은 저의 영상을 정주행하시면 알아서 가장 쉽게 해결이 돼요. 저희는 문법 용어를 쓰지 않고 스토리텔링 안에서 진짜 쉽게 배우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지만 배우면 돼요. 제가 가르치는 영어의 문법 기초의 내용 수준이 어떤 느낌과 비슷하냐면요, 저는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고 마케팅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담당은 마케팅입니다. 그럼 이 말을 듣고 어렵지는 않죠. 그냥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가 끝이지 거기서 더 궁금하진 않아요.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아니고 그런가 보다의 느낌으로 제가 다 끝내드릴 수 있어요. 아까도 부사어 자리, 형용사어 자리 이런 어려운 말보다 그냥 명사가 궁금해서 설명을 해주는구나, 내일 그 책 가져오세요라고 하면 그 책을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그 설명해주는 자리가 핑크색이 된다고요. 근데 왜 가져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파란색이 된다고요.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파란색, 핑크색이 이해가 됐다면 저와 영어를 하셨을 때 모든 부분을 다 끝낼 수 있어요. 문법 영어를 전부 다 버리고요. 자, 영어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가 많아요. 근데 그 쌍둥이를 알아서 밝혀내라가 영어입니다. 근데 우리말은 쌍둥이가 알아서 밝혀내라가 아니라 알려줘요. 얘는 네 쌍둥이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야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그럼 우리말은 쌍둥이를 다 밝혀줬으니까 쌍둥이를 능동적으로 캐내는 능력은 우리말에 없었어요. 근육이 없었어요. 그럼 평생 밥을 누가 떠먹여 주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너가 알아서 밥을 해먹어, 이런 느낌으로 영어에 내던져지니까 우리말을 쓰는 모든 분들에게 영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쌍둥이가 that과 WH입니다. 역할이 많아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that WH가 최소 역할을 잡아도 한 두세 가지씩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that과 WH를 만날 때마다 몇째인지를 밝혀내야 돼요. 근데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that과 WH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각각의 자리를 내가 좀 길게 설명할게 라고 쓸 때 대시나 WH가 사인으로서 앞에 들어갑니다. 자, that과 WH의 기본적인 역할을 보여드릴게요. 각각의 자리를 길고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할 때 that과 WH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아까 작곡가가 누군지 모르면 작곡가가 누군지 설명해줘야 한다고 했죠. 그럼 이 자리는 아까 무슨 색이었나요? 집중! 핑크색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핑크색 자리를 조금 길게 쓸게. 그럴 때는 대시나 WH를 쓰고 들어간다고요. 내가 좀 길게 설명할게에 대한 사인으로서 WH와 대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쌍둥이가 왜 어려운지 알겠죠? 우리말은 배송한다는 것은 배송한다는 것을 배송한다는 것이다, 배송하는 배송하면서 말꼬리로 다 알려줘요. 배송이라는 쌍둥이죠. 이 안에도 우리도 쌍둥이입니다. 배송 쌍둥이가 들어갔지만 뒤에 말꼬리를 바꿈으로써 얘는 첫째야, 얘는 둘째야, 얘는 셋째야 이런 식으로 알아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영어는 없어요. 쉬핑도 배송한다는 것은, 쉬핑도 배송한다는 것을, 쉬핑이 배송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의미를 다 담당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문장 안에서 쉬핑은 최소 5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눈치껏 판단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쌍둥이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 링크 주소 영상을 클릭하시면 2강 정주행 하시다가 2강을 만나시면 아, 이런 식으로 쌍둥이를 밝혀내는구나, 기존에 영어가 안 됐던 이유가 완벽하게 보이는구나가 느껴지실 겁니다. 어쨌든 영어는 쌍둥이 때문에 어려워진다. 근데 쌍둥이가 ing만 있는 것이 아니라 pp 동사 뒤에 ed가 붙을 때도 쌍둥이입니다.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요, 증가했었다 라는 과거로 될 수도 있고요, 증가되어지다 이라는 갑자기 수동으로도 되고요, 증가되어지면서도 되고요, 증가되어지는도 되고요. 영어에 맞는 근육을 키워주셔야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 역할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쌍둥이를 나눠보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예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배웠냐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분사 구문, 투부정사의 용법 이런 식으로 쌍둥이를 어렵게 벽을 쳐놔버리니까 거기 우리가 근처에도 못 갔고요. 쌍둥이를 밝혀낼 수 없으니까 단어 뜻을 알아도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BPP를 어려운 말로 하면 수동이고요, have been PP를 어려운 말로 하면 현재 완료 수동, has been PP도 현재 완료 수동, 뭐 이런 식으로 배워왔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 디테일한 설명을 제가 또 정주행 하다 보면 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냥 차라리 용어를 버리고 얘가 문장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주로 되어지다의 수동을 만들어냅니다. 능동수동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말보다 영어에서 능동수동이 더 쉽습니다. 우린 앞으로 문법을 다 버리고 시그널로 가겠습니다. BPP가 나오면 뭐다? 다른 생각할 것 없이 되어지다로 해석하세요. 지금 이 문장의 주어는 행위를 하고 있는 능동이 아니라 당한 것입니다 에 대한 사인일 뿐이라고요. have been PP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되어져 왔다, 그것도 어색하면 되어졌다, 수동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을 하세요. 여기도 수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시제만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has been PP는 뭐냐? 그냥 똑같이 보세요. have랑 has는 뭐가 다르나요? 그거는 주어가 몇 개인지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어가 여러 개면은 have를 쓰고요, 주어가 한 개면은 has를 씁니다. 예외적인 상황은 빼고. 근데 지금 오늘은 이게 핵심이 아니라서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어가 한 개냐 여러 개냐의 차이일 뿐이지 같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 다 필요 없어. 그냥 BPP를 만나면 시그널이야. 되어지다를 일단 해석해봐. have been PP를 만나지 그냥 무조건 시그널입니다. 되어져 왔다로 해석해봐. 끝. 문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어려운 문법 용어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빼고 시그널에 응답만 해봅시다. 그래픽틀은 얻은 건가요? 얻어진 건가요? B 플러스 PP가 있으면 이거는 수동이야. 얻은 게 아니라 얻어진 거야. 박스가 만든 건가요? 만들어진 건가요? 만들어진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박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박스 들이대면 여러 개야. 거기에 맞춰서 have, has는 바뀔 수 있다. 박스들은 만들어져 왔습니다. 끝. 현재 완료 수동 이런 말 꺼내지도 마세요. 시그널에 반응만 해주시면 됩니다. 언어는 사인이잖아요. 내가 이런 말 할 때는 이렇게 쓸게. 아, 그래? 내가 그럼 그렇게 받아들여 줄게. 서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긴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초반을 잘 읽어야 돼요. 초반에 누가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영어를 우리말로 바꿔서 만족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의도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글을 읽은 거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번역기가 되어서 영어를 우리말로 바꿔놓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더라도 이 사람의 의도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럼 문장은 주어부터 나올 수도 있지만 아까 파란색 부분에 부가적인 느낌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파란색이 주어보다 먼저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문장은 파란색 없이 일단 출발했습니다. 자, 제가 완전 대화하듯이 진짜 쉽게 읽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간에 있는 이 단어 뭐지?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있는지를 보세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배웠던 방식과는 진짜 완전히 다를 겁니다. 자, 하나의 이유는 그럼 나는 대화하듯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이유인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이유를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궁금하다고 해서 다 설명해 주진 않잖아요. 너 그거 몰라도 돼. 그거 중요하지 않아. 거기까지 알려고 하지 마. 근데 설명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꼭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하고요. 하나의 이유는 어떤 이유인데? 내가 그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좀 해줄게. 근데 그 설명이 조금 길어질 거야 라고
대시 먼저 사인을 줬습니다. 내가 하나의 이유를 설명해 줄 건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설명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내가 실전에 이런 핑크색 부분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이 핑크색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채우는 방법은 정주행 하다 보면 무조건 다 알 수 있다고요. 하나의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요. 어려운 단어가 나오긴 했습니다. corrugated fiber board라는 표현은 골판지 정도가 돼요. 자세하게 설명은 어렵지만 이 부분도 쌍둥이입니다. 그 골판지가 되었던 이유, 뭐가 됐냐면 그렇게 인기 있는 재료가 된 이유. 근데 어떤 재료인데? 또 물어보죠 저는. 그게 어떤 재료야? 어떤 재료냐면 배송하는 데 쓰는 재료야. 뭐를 배송하는데? 프레시한 베지터블 채소들과 과일들을. 다시 갑니다. 하나의 이유야. 저한테 질문해주세요. 어떤 이유인데? 어떤 이유냐면 그 있잖아. 골판지가 된 이유야. 어떤 게 됐냐면 인기 있는 재료가 되었던 이유야. 뭐를 위해서 인기 있는 재료가 됐어? 배송하는 걸 위해서. 뭐를? 프레시한 베지터블스와 프루트를 배송하는데 인기 있는 재료로 쓰이는 그 이유야. 그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용이함이라는 이유야. 쉬워서야. 근데 뭐가 쉬운데? 또 설명. ease가 지금 명사로 쓰였거든요. 그 쉬움이 어떤 쉬움인데? 그럼 내가 그 쉬움을 설명하는 내용을 써줄게. 이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쉬운 건지 암기하는 데 있어서 쉬운 건지 이동하는 게 쉬운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설명. 그 라벨링 부착하는 데 쉬워. 그 용기를, 그 레이블링, 라벨링 부착하는 게 쉬워지는 포인트야. 그럼 이 문장도 one reason is라는 주어 동사에서 one reason을 설명하다가 핑크색이 길어졌고요. is를 설명하다가 핑크색이 길어졌습니다. 한 번 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의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그 골판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된 이유야. 그렇게 인기 있는 재료가 된 이유인데 어떤 재료인데? 배송하는 것을 위해서 쓰는 재료야. 뭐를? 프레시한 채소들과 프레시한 과일들을. 그 이유가 뭐냐면 용이함이야. 쉬워서야. 어떤 게 쉬운데? 라벨링 부착하는 게 쉬워. 뭐를? 그 컨테이너를. 컨테이너라고 하면 뭔가 포함할 수 있는 용기라든지 박스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컨테이너도 안에 뭘 넣을 수 있으니까 컨테이너. 자, 그 다음 information이 또 주어로 쓰인 것 같습니다. 주어라고 하면 이야기에 주인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 그 사람, 이런 주인공이 필요하잖아요.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면 궁금하죠? 이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맛집 정보인지 아니면 제품의 후기를 보여주는 정보인지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보를 설명해주는 핑크색입니다. 지금 패턴이 비슷한데요? 맞아요. 매번 이 패턴으로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패턴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문장 구조는 거의 비슷하고요. 단어만 바꿔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가 이렇게 쉽습니다.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면 내가 설명해 줄게. 브랜드와 같은 정보, 사이즈와 같은 정보, 그리고 등급에 대한 정보. 또 어떤 등급이야? 어떤 등급이냐면 그 농산물의 등급, vegetables와 fruit과 같은 그 농산물의 등급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정보래요. 그 정보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can이 나왔다는 거는 서술어 자리를 의미하고요. 동사 자리고요. BPP가 나왔어. 우리 시그널을 받았습니다. 하다로 해석하지 말고 되어지다로 해석하세요에 대한 시그널을 받았어요. 분석도 하지 마세요. 시그널만 느끼면 됩니다. 그게 영어예요. 정보는 프린트 하는 건가요? 프린트 되어질 수 있는 건가요? 프린트 되어질 수 있다. 근데 궁금하죠? 어떻게? 언제? 어디서? 왜? 그럼 추가적인 정보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추가적인 정보는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박스에 어디에 프린트할 수 있는지에 대한 where에 대한 정보로서 파란색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언제 어디서 어떻게 where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이후에 그 박스가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 has been pp를 보고 놀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의 시그널일 뿐. 되어져 왔다로 해석하라는 거죠. 그 박스가 앞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근데 여기서는 되어져 왔다로 해석은 안 됩니다. 이유는 have been pp, has been pp는 되어져 왔다가 맞는데요. 여기는 사실 미래 완료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나중에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will을 쓰지 않는다.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파란색 처리만 하겠습니다.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면 브랜드와 사이즈와 그레이드와 같은 정보, 그 농산물에 프린트 되어질 수 있습니다.
곧바로 박스에 그 박스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아직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리면은 그냥 이렇게만 가볼게요. 만들어진 이후에 그 박스가 만들어진 이후에 곧바로 프린티드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럼 방금 문장도 information 주어 can be printed 서술어 중간에 핑크색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파란색이 2개가 들어갔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려고 했는데 올도가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추가적인 파란색 자리를 길게 쓰겠다의 사인이고요. 아까 말했죠. 올도를 보는 순간 주어 동사일지라도 주어 동사입니다. 그럼 제가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아직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다 파란색이에요. 이 파란색 부분이 주어 동사일지라도의 역할이고요. 이 부분이 주어 동사합니다. 다시 파란색만 보세요. 파란색의 역할이 뭐라고요? 주어 동사일지라도. 뒤에 있는 노란색의 역할이 뭐라고요? 주어 동사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 가볼게요. 이 방법은 하고 제가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궁금하죠? 어떤 방법인지. 그럼 또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핑크색이 들어가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핑크색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 와중에도 이 파란색 안에서도 또 핑크색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파란색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핑크색입니다. 우리 괄호로 따지면 대괄호가 있고 그 안에 소괄호가 있듯이 대괄호가 파란색이면 그 안에 소괄호처럼 핑크색이 들어가는 겁니다. 핑크색을 떼보고 해석을 해볼게요. 이러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지라도 이 부분도 어떤 방법인지 또 궁금하죠. 효과적인 가장 경제적인 방법 죄송합니다. 가장 경제적인 방법일지라도 근데 어떤 방법인지 또 궁금하기 때문에 방법을 설명해주는 핑크색이 또 들어간다고요. 그럼 잠깐 핑크색 이 부분도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일지라도 그 방법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하나 또는 2개의 컬러로만.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대신에 색상이 하나 또는 2개만 들어간다고요. 프린트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저렴한 것은 1-2개밖에 안 된다고요. 색상이. 복사하러 갈 때도 흑백일 때는 가장 저렴하고 컬러로 인쇄를 했을 때 비싸지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파란색 안에 왜 더 복잡해졌냐면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궁금해서 핑크색 추가. 그 다음 앞에 있는 방법도 궁금했어요. 이 방법도 궁금해서 설명 핑크색 추가. 다시 해석합니다. 이 방법 어떤 방법이냐면 알려진 방법. 왜 이게 알려진인가요는 정주행하셔야 돼요. 뭐로써 후 프린팅으로 알려진 이 방법. 후 프린팅이라는 건 박스를 먼저 만들고 나서 프린팅하는 이 방법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일지라도 어떤 방법인데 골판지 상자에 라벨링을 부착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일지라도 그것은 이 방법은 포스트 프린팅 이 방법은 우리 대명사도 그것은이라고 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명사를 반드시 넣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포스트 프린팅 이 방법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하나 또는 2 컬러에만. 파란색 안에서도 핑크색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구나.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풀 컬러 그래픽은 그러니까 1-2개 색상이 아니고 완전히 들어가는 풀 컬러 그래픽들은 얻는 거예요? 얻어지는 거예요? 얻어질 수 있겠죠. 얻어지는 거죠. 수동이니까 B 플러스 PP. 여기서 되어지다의 사인을 얻는 겁니다. 어떻게 얻어지는지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얻어지는데?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또 역시나 파란색 영역. 어떻게 얻어지냐면 프린팅함으로써 얻어져. 뭐를? 정보를 프린팅하는데 어디에다 하나요? 박스에다가. 또 웨어에 대한 이야기로서 파란색. 앞부분 by printing 이 부분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how. on the box 이 부분은 어디에 프린팅할 수 있는지에 대한 where에 대한 이야기로서 파란색. 또 어느 시점에 프린팅 되어지는지 설명해주는 파란색 하나 더 추가. 그 박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프린팅을 해서 이걸 얻을 수 있다고요. 먼저 프린팅을 하고 그 다음에 박스를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는 박스를 만들고 프린팅을 했잖아요. 다시 갑니다. 완전한 컬러의 그래픽들은 얻어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 하나 프린팅함으로써. 뭐를? 정보를. 파란색 2 어디에다가 프린팅할 건데 박스에다가. 파란색 3번째 박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은 색만 보이면 돼요. 영어는 이렇게 쓰는구나. 그냥 이것만 지키면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석을 했지?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나요? 해석을 완벽하게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 글자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우리 아까 영어는 쌍둥이라고 했잖아요.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쌍둥이를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럼 예전 실력에서 절대 나아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책의 해설지를 보면 무조건 왔다 갔다 해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절대 안 바뀔 겁니다. 자, 또 갑니다. 이러한 방법은 주어구나. 어떤 방법인데? 또 그 방법을 설명해주는 핑크색이 친절하게 기다리고 있네요. 어떤 방법이냐면 알려진 방법이야. 선 프린팅으로 알려진 이 방법은 지불하게 만들어 대략 15%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어. 우리 그러나라는 말을 쓰면 우리말에서도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나와줘야 되잖아요. 나는 너를 되게 좋아해. 그러나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많은 슈퍼마켓 매니저들은 주어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하나 더 나온 이유는 그러나를 써줌으로써 메인 이야기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나는 너를 좋아해. 이것도 메인이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별로야. 선호하고 있습니다. 뭘 선호하고 있냐면 그것을 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우리말로 번역은 했지만 그것이 뭔지 모른다고요. 선 프린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나 비용을 더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매니저들은 많은 매니저들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선 프린팅을 색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 이유를 모를까봐 설명을 또 해줍니다. 그럼 이 전체 큰 덩어리 대괄호 안에 들어가는 느낌은 추가적인 느낌의 부사어 자리예요. 뭐 때문에 이걸 선호하냐면요. 고객들이 끌어당기고 있나요? 끌려갔나요? 고객들이 끌어당기고 있으면 attract를 쓰겠고 B 플러스 PP의 수동을 썼다는 건 고객들이 끌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이냐면 고객들이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어디 쪽으로? 컬러풀한 디스플레이 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나온 내용은 파란색 안에 속해 있지만 결국에 이게 핑크색 역할을 하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뭘 설명해주고 있냐면 앞에 컬러풀한 디스플레이를 선호한다고 그랬죠. 그 선호하는 내용이 이 원인이 어떤 결과 쪽으로 끌고 가냐면요. 증가되어진 판매량 쪽으로 끌고 갑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끌고 간다 이 느낌으로 봐도 되는데 이거는 디테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S가 없었어야 돼요. S가 있으면 전체 내용을 받아주는 흐름이 될 수 있어요. 매니저들이 컬러풀한 거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이 결국에는 만들어줍니다. 증가되어진 판매량을. 이 부분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버리시고 그냥 분홍색이구나. 추가적인 상황을 설명해주는 분홍색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긴 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괜찮긴 한데 뭔가 기존 영어보다 더 낫긴 한데 설명이 왜 이렇게 자세하지 않아?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요. 자세한 설명은 1강부터 시작하면 진짜 너무 투머치하게 자세하게 다 써놨습니다. 이 파란색이라든지 이 노란색이라든지 분홍색을 채우는 방법, 라이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제가 다 설명해놨습니다. 오늘의 목적이 무엇이냐? 순서대로 있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영어는 별게 아니구나.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구나. 쌍둥이들이 많은데 이거를 순서대로 읽으면서 쌍둥이를 다 밝혀내야 되는구나. 영어는 이런 거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왔다 갔다 해석하지 않고 순서대로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의 이유. 어떤 이유냐면 골판지가 되어 왔던 이유야. 그러한 유명한 재료로 쉬핑하는 데 있잖아. 배송하는데 프레시한 채소들과 과일들 그 재료로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쉬워서야. 근데 그게 어떤 포인트로 쉽냐면 그 라벨링 부착하는 데 쉽대. 컨테이너들을 어떤 정보인데? 너 어떤 정보인지 모르겠구나. 내가 설명해 줄게. 그 브랜드, 사이즈, 그 등급 있잖아. 농산물에 이러이러한 정보 프린티드 되어질 수 있대. 어디에? 어디냐면 직접적으로 박스에 프린트가 바로 되어질 수 있대. 언제? 그 박스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러한 방법이 어떤 방법인데? 그 방법 너 모르겠다. 내가 설명해줄게. 미안. 알려진 방법이야. 후 프린팅으로. 그 방법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일지라도 그게 어떤 방법이냐고. 미안해. 라벨링 부착해주는, 레이블링 해주는 방법이야. 그 골판지를. 그랬을지라도, 가장 경제적인 방법일지라도, 그것은, 경제적인 그 방법은 제한되어져 있어. 단지 하나 또는 두 컬러로 제한되어져 있어. 완전한 컬러의 그래픽들은 얻어질 수 있다? 어떻게? 프린팅하면 얻을 수 있어. 뭐를? 정보를. 어디에다가? 박스에. 뭐 하기 전에? 그 박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인데? 미안. 내가 또 알려줄게. 너 근데 아는 거 진짜 되게 없다. 내가 다 알려줄게. 알려진 방법인데 선 프린팅으로 알려진 이 방법이
지불하게 만든다? 대략 15% 더 많이? 그러나 끝까지 들어봐. 그러나 많은 슈퍼마켓 매니저들은 선호하고 있어. 그 선 프린팅 방식을 더 비싸도. 뭐 때문에? 고객들이 끌려오기 때문에. 어디 쪽으로 끌려가? 컬러풀한 디스플레이 쪽으로. 그래서 이런 사실이 결국 만들어져.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냐면 증가되어진 판매량을 만들어줘. 근데 여기서도 고객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고객들인지 궁금하면 고객들을 길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럼 또 이 파란색 안에 핑크색이 또 추가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글을 읽거나 들을 때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보이는지를 시각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읽을 때 또는 들을 때요. One reason that corrugated fiberboard has become such a popular material for shipping fresh vegetables and fruit is the ease of the labeling the containers. Information such as brand size and grade of the produce can be printed directly on the box after it is formed. 이런 식으로 대충 빠르게 읽어도요. 머릿속에서 알아서 색이 다 끊어져요. 왜냐면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감각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언어적 감각이 절대 뛰어나서가 아니라 길이랑 똑같습니다. 이 길을 너무 많이 가봐가지고 너무 뻔해요. 지겹습니다. 진짜 지겨울 정도로 뻔해요. 제가 영어를 10년 동안 가르치고 저는 계속 봤기 때문에 정말 지겹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듣고 있어도요. 이런 내용이 귀에 들려도 이 색깔로 다 끊어집니다. 그냥 거의 알아서 끊어지다시피 해요. 영어에 필요한 근육이 너무 커져가지고 알아서 일을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색으로 끊을 수 있는 능력을 배우지도 않았고요. 이 핑크색, 파란색을 제대로 해석하고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영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워왔고 또 앞으로도 이거를 열심히 적용해보는 마지막 미션에 있는 겁니다. 저만큼 많이 보고 영어가 어렵다 쉽다를 말하세요. 영어를 많이 안 해보고서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물론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기존에 진짜 어렵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형용사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문법 용어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문법 용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소개를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럼 이 역할을 할 때 이런 옷을 입는구나. 예를 들어 이런 문법 용어가 A라는 역할을 할 때 빨간색의 옷을 입습니다 하면 끝나는 게임이라고요. 그 정도 수준 안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장기 프로젝트로서 여러분들의 영어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노베이스의 영포자들을 토익 900점 이상은 물론 영어 선생님으로도 만들었습니다. 저희 제자들이 대학생을 가르치는 과외도 하고 있고요. 중고등부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어렵다던 편입까지도 해결이 되었고 저의 읽기 방법을 배워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의고사 수능에서 1, 2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첫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테스트 대상이 아니고 무조건 실패할 수 없는 전략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 나갈 거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내용의 학습법과 수업입니다. 영어를 어제처럼 하실 건가요? 오늘부터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